인생은 결코 연습이 없다. 자, 강순남 여사의 밥상을 모르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 환자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친구, 가까운 이웃들, 부모, 형제들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남이 알아주고 남이 이해해 주길 원하기에 앞서 모든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늘 홀로 설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한다. 환자들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며 자신의 입장을 몰라준다고 해서 조금 더 서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몸이 아픈 것도 하나의 도라고 생각한다. 아프지 않으면 사람도 미물도 그 어떤 것도 성숙할 수가 없다. 아픔을 이긴 사람만이 자기의 세계가 커지고 스케일도 커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된다. 나는 교육에 들어갈 때면 먼저 사람들의 얼굴부터 가만히 바라본다.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내게서 과연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교육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사람들의 면면도 천차만별이다. 돈과 명예, 학식이 많은 사람, 사회의 험난한 밑바닥을 걸어온 사람, 말은 않지만은 몸에 병이 들어 나를 찾아왔을 때는 다들 지나간 인생의 시행착오를 후회하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인생은 연습 게임이 아니고 연습이라는 것도 없는데 단 한 번의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스케치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왔길래 몸에 병이 든 것일까? 지나친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전혀 뜻하지 않는 운명의 장난에 의해서든 간에 무한한 측은지심이 발동한다. 그리고 열흘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과 나는 어느새 한 몸이 된다. 한 번은 10년 동안이나 통풍을 앓고 있다가 결국 병원으로부터 발을 절단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은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라. 얼마나 막막하겠는가. 통풍이란 바람만 불어도 발이 아픈 병으로 술과 고기를 많이 먹고 무절제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병이다. 신장의 기능이 나빠져서 요산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어 심장에서 가장 먼 발에서부터 요산이 차오르면서 생기는데 이 통풍이 심해지면 고통이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약이란 오로지 진통제밖에 없는 병이어서 그는 그동안 매일 통증 완화제, 즉 진통제만 먹어왔다고 했는데 나는 먼저 일체의 약을 끊게 하고 교육을 시작했다. 그러자 첫날부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더니 갈수록 더 심해져 사흘째가 지나자 고통은 극에 달했다. 잘라주세요. 도저히 더 못 참겠어요. 제발 잘라주세요. 환자는 나를 붙잡고 울면서 애원했다. 그러나 이런 말에는 눈 깜짝할 내가 아니다.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채 믿음과 확신을 갖고 그 사람에게 계속 단식을 시키면서 된장찜질과 각탕을 시키고 팔다리를 높여 들어 흔들어 주는 모세혈관 운동을 시켰다. 된장찜질을 시키니 그동안 얼마나 약을 많이 먹었는지 노란 오줌이 계속해서 나왔다. 그리고 환자가 고통을 심하게 호소할 때는 돌미나리를 죽염에 함께 찧어 발라 주었다. 돌미나리는 독소를 잘 빨아당기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을 호소하던 환자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환자의 발에 단백질을 공급해 주기 위해 콩물을 끓여 발을 담그게 했다. 마침내 전쟁과도 같은 교육이 끝나자 그 환자가 내게 말했다. 원장님, 나중에 저 옷 사주세요. 왜요? 몸무게가 빠져서 지금 옷은 못 입으니까 원장님이 책임지셔야죠. 10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통풍의 고통이 그를 떠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모든 병이 다 그러하듯이 교육을 받고 좋아졌다고 잠시라도 방심하면 그 후로도 고통이나 고비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대부분 좋아진다.
그때부터 모든 것은 자신의 몫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무 것이나 마구 닥치는 대로 먹으면서 살아온 사람, 술을 물 마시듯이 하면서 몸을 만신창기로 만들어 살아온 사람, 그러다 몸이 아파 중병에 걸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도 하소연할 방법이 없다. 자업자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늦기 전에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고 그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시행착오를 빨리 인정해야 하며 자연건강법으로 인생을 새롭게 기획해야 한다. 건강이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나은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몸의 균형이 깨어져 병이 왔다면 이때가 바로 반성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자, 5장의 장독대와 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쭉 들어가면서 우리 강순남 여사의 어떤 고백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양심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 양심이라면 오로지 장독대를 지킨 죄밖에 없다. 내가 왜 이런 험한 말까지 들어가면서 험한 길을 가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나는 이 장독을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도 감수해야 했다. 어린 시절 장독대의 추억, 장독대와 나는 어떤 인연일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비교적인 장독대에 대한 욕심이 많았나 보다. 어느 집을 가나 장독대부터 유심히 지켜보는 버릇이 있었다. 장독대에 장독이 크고 많이 있는 집은 대부분 부잣집이었고 잘 사는 집은 장독대가 반듯하고 깨끗한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장독의 수도 적고 장독대 자체가 반듯하지 않았다. 1994년 역삼동으로 장독대를 옮겨냈을 때 그 건물 1층과 2층, 3층 300평에 그동안 내가 사모아서 사용하던 크고 작은 장독 500여 개를 입구에서부터 복도 음식점 안에 즐비하게 늘어놓았는데 그렇게도 보기 좋을 수가 없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장독대였던 셈이다. 지금이야 그 규모가 큰 농원과 식당들이 다투어 커다란 장독을 많이 들여놓고 발효식품을 담아 발효시키거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나는 훨씬 그 이전부터 이처럼 장독을 많이 모아서 진짜 발효통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다. 이 장독을 볼 때마다 나는 장독대에 얽힌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는데 이 장독대가 내 운명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미처 모르고 있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의 장독대는 동네에서 가장 컸다. 50명이나 되는 대가족의 머슴들은 물론 날마다 일꾼들이 적게는 수명에서 농사철에는 수십 명씩 밥을 먹는 집안이었으니 장독도 하나같이 크고 많을 수밖에 없었다. 수십 개나 되는 그 장독대 안에는 조선장과 고추장, 된장, 소금에서부터 온갖 젓갈리와 굴비, 장아찌와 단무지, 밀과 콩을 비롯한 잡곡, 누룩과 엿기름, 숯 등 없는 것이 없었다. 어머님은 매일처럼 그 장독들을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으시는 것이 일과였다. 장독이야말로 흙과 내통하면서 숨을 쉬는 살아있는 온기이다. 장독만큼 발효가 잘 되는 것도 없으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 장독처럼 좋은 발효통이 없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정에서 장독이 사라지고 대신 생명이 없는 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로 된 옹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서 안타깝기만 하다. 짠 장이 달라고 하시던 어머니, 해마다 음력 3월 삼진날이면 장을 담그시던 어머니의 모습과 커다란 장독에 둥둥 떠있는 메주와 빨간 고추, 숯 등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장을 담근 후면은 애기 끼지 말라고 금줄을 쳐 놓으시곤 했다. 어머니는 특히 메주를 만들기 전 콩을 삶을 때 항상 물을 넉넉하게 부어서 삶았는데 그 콩 삶은 물을 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된장을 담글 때 사용하셨고 된장도 메주에 통, 밀과 좁쌀, 보리쌀을 넣고 밥을 해서 30% 정도 넣어 담그셨다. 그래서 우리 집 된장은 유난히도 맛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된장을 담글 때 별도로 매주 두 덩어리에 잘 빻은 고추씨를 넣어 막장을 만드셨는데 된장보다 좀 싱거운 이 막장은 한 열흘 동안 먹을 수가 있는 것으로 쌈장을 하면 맛이 기가 막혔다. 고추씨가 들어가서 고소한 데다가 비타민C가 풍부한 영양식이었다. 옛말에 그 집안이 잘 때리면 장맛도 달다고 했다. 아이고 달다. 집에서 장을 담글 때면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장을 찍어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그런 어머니를 따라 나도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보지만은 장은 짜기만 했다. 엄마, 왜 이렇게 짠 장을 달다고 하세요? 철없었던 나는 그렇게 묻곤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의 뜻을 안다. 그리고 나도 된장이나 고추장을 담그면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보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한다. 아이고 이 된장 고추장 달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딸아이들이 내게 엄마는 왜 짜릿짠 장을 달라고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비롯해서 이 말의 뜻을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도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세대가 하는 이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런데 장은 이처럼 장독에서 오랫동안 발효시켜서 먹어야 제맛이 나지만 요즘 시중에서 파는 장은 알루미늄 통에서 화학약품으로 짧은 시간에 발효시키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 없다. 이런 장에서 어떻게 우리 전통의 맛이 나오고 이런 장이 어떻게 우리 몸의 생명력을 이어줄 수 있겠는가. 나는 장독대를 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장독을 지켜야겠다고 혼자서 다짐했다. 장독대를 지켜야만 우리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사람이 강선남 하면은 장독대, 장독대 하면 나를 떠올리듯이 이 장독대가 내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은 아마도 이때부터였을 것이다. 장독 참 이것을 몰랐던 시절에 그 잘 만들어졌던 그 장독을 다 버리고 참 이사를 온 것이 참 후회가 많이 되네요. 장독을 지켜야 건강을 지킨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장독대를 지키겠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상표 등록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았던 시절 장독대 상표를 특허 청해 상표 등록까지 했으며 이 장독대 상표로 꼭 반찬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에게 절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상표를 빌려주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장독대에서는 미련스러울 만큼 철저히 자연식만을 고집하면서 만들어 팔았다. 자연식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예전 우리 어머니들이 차려준 밥상이 바로 자연식이다. 보리와 콩이 듬뿍 들어간 밥, 호박에 감자, 풋고추 썰어 넣고 바글바글 끓인 된장국, 매콤한 김치, 신선한 야채, 바로 이것이 자연식이다. 영양분이 조화롭게 함유되어 있으며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천연식품으로 식품 첨가물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인 것이다. 우리 음식의 대표적인 주자인 된장과 김치의 항암작용과 면역 활성작용의 효능은 이미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다. 이런 자연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생명력이 있는 음식이 아닌가? 물론 음식은 내가 어렸을 때 먹은 음식 맛 그대로 하나같이 짭짤하게 만들었다. 이는 염분을 적게 섭취해야 한다는 현대의학 신봉론자들의 주장과는 역행을 하지만 나는 이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처음부터 현대병은 염분을 적게 먹어서 생기고 소금을 많이 먹어야 현대병을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장독대를 찾는 사람들의 반응도 갖가지이다. 어휴, 왜 이렇게 풀냄새가 많이 납니까? 우리 장독대 음식의 특징은 첫째, 풀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과 둘째로 짭짤하다는 것, 셋째, 옛 할머니들이 만드는 음식과 같다는 것, 그리고 넷째, 먹기가 껄끄럽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입맛에 길들여진 음식만 먹고 살아온 사람들은 특히 내가 음식 재료를 아끼려고 짜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때도 음식을 먹다 말고 불평하는 손님들도 있다. 어휴, 짜다 짜. 아니 이 집 음식은 왜 이렇게 짭니까? 나는 이렇게 불평하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왜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어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고는 했다.
그러면 손님들은 신기해했다. 아,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내 얘기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손님도 있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반대네요. 그러게 말이야. 소금이 고혈압, 심장병의 주범이라는데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냐? 이 말 역시 지금도 내가 자주 듣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더 긴 얘기를 하지 않는다. 언젠간 내 말이 옳고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이 미국산 스팸을 먹으면 과연 뭐라고 말할까? 사실 이 미국산 스팸 통조림처럼 짠 음식도 없다. 프랑스산 달팽이 요리는 더 짜다. 미국산 프라이드 치킨이나 포테이토 칩처럼 짠 음식도 없다. 그러나 짜게 먹지 말자고 외치면서도 이런 음식 보고 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원래부터 짭짤한 우리 음식을 몸에 좋은 자연식 그대로 만들어 내놓은 것을 놓고 왜 시비를 거는 것일까? 사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체형이나 혈색 등 몸을 보면 자연식을 좋아할 사람인지 싫어할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 식습관이 잘못된 사람들일수록 자연식은 무조건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씨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한 번은 뚱뚱하게 살찐 중년의 여성이 우리 장독대에 들어와 식사를 했다. 첫눈에 보기에도 고기 먹는 사람이지 풀 먹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음식을 먹는 표정부터가 그랬다. 아니나 다를까 참고 있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런 집이 왜 잘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먹는 중간에 또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래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꾹 참았다. 마지막 계산을 할 때 또 한마디를 했다. 어휴, 소문난 집이라서 찾아왔더니.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정색을 하며 말했다. 손님은 여기서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 똥자루나 빼고 와서 먹으세요. 그 몸에는 우리 음식 절대 안 맞아요. 맨날 고기만 먹는 사람이 이 거친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몸부터 정리하고 와서 먹으세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더니 그 손님 얼굴이 새빨개져서 후닥닥 나가고 말았다. 사람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지 입에 맞는 음식만 찾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몸이 망가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주 정색을 하고 우리 정독대 식구들을 책망하는 사람도 있다. 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됩니다. 짜게 먹으면 건강에 나쁜데 이러시면 됩니까? 돈을 벌려면 양심껏 버세요. 나의 양심이란 무엇일까? 돈을 벌면 양심껏 벌어라. 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한참을 운 적이 있다. 과연 내 양심이란 무엇일까? 내 양심이란 오로지 장독대를 지킨 죄밖에 없다. 내가 왜 이런 험한 말까지 들어가면서 험한 길을 가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나는 이 장독을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적지 않은 돈을 벌여야 했다. 역삼동 장독대 시절의 얘기지만 나는 그 금싸라기 같은 비싼 땅의 3층 건물에 꽤나 많은 돈을 들여 장독대를 차려 운영하다가 자연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한 데다가 IMF까지 겹치는 바람에 그만 부도가 나서 눈물을 머금고 그곳을 떠나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순진했다. 내가 최고의 먹을거리를 라고 생각하는 자연식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여 줄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다. 이사를 하는데 장독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삿짐 센터 사다리 차가 2층과 3층에서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장독을 실어 내렸고 그렇게 땅에 500개나 되는 장독을 늘어놓으니 그 일대가 장관을 이루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가슴이 내려앉다 못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때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음식점이 문을 닫게 되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게 장독을 지키겠다는 일념이 빚어낸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사실 지금처럼 자연식 먹을거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 비싼 고기락은 팔지 않는 자연식 전문점을 차린다는 자체가 어쩌면 무모한 행동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일관된 소신 때문이었다. 그 역삼동 장독대는 1층과 2층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3층은 자연건강법을 가르치기 위한 향토생활관으로 이용했는데 내부 인테리어도 많은 돈을 들여 고풍으로 꾸몄기 때문에 부도가 나자 권리금을 높이 져줄 테니 인도하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다. 장독을 포함해
시세를 고스란히 물려주면 무려 8억 원까지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8억 원이라면 투자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이른지하에 거절했다. 그 사람이 고깃집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 자리에서 그 시설로 돈이 되는 고깃집을 한다면 금방 돈을 벌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 소신과 양심이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평생 동안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오직 자연식 외길을 걸어왔는데 강수남이가 장사가 안 돼 그 음식점을 고깃집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남의 얘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 권리금을 받고 음식점을 넘긴 순간부터 나는 없었다. 그래서 그 거금도 포기한 채 눈물을 머금고 물건을 빼냈으며 그리고 규모를 줄여 내가 맨 처음 자연식을 시작했던 그 자리, 그 건물, 지금의 봉천동으로 옮겨온 것이다. 그런데 날 들어 장사를 하려면 양심껏 하라고? 자, 이렇게 정말 오직 장독대의 일념으로 살아온 귀한 강순남 여사의 내용을 참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입맛을 끌어당기는 힘은 소금이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일일이 열갈 수는 없지만 저명한 대학 교수나 학자, 신부, 수녀님, 스님, 장로님, 사회운동가, 문화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단골로 찾아온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장독대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계층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건강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갑자기 젊은 층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예전에는 나이 든 세대들이 손님의 대부분이었지만 요즘 가만히 보면 대학생과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전체 손님의 60%를 넘을 정도로 뚜렷한 변화가 일고 있다. 나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젊은 아빠, 엄마들도 많다. 정말 놀라우면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다. 요즘 20대 초중반의 젊은 대학생이나 직장 여성이 혼자 찾아와 자연식을 시켜 먹는 모습도 흔한데 혼자서 얌전히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도 예뻐 보일 수가 없다. 이 밖에도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지방을 비롯해 먼 곳에서 길을 물어 찾아오는 사람, 또 단체로 찾아오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건강 동호 회원도 많아 나는 힘이 나고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장독대를 꾸준히 찾아오는 사람들은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 며칠만 이 장독대 음식을 안 먹으면 몸이 근질거립니다. 이 좋은 음식을 먹어주니 제 몸의 세포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먹기에 거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이상하게 당겨요. 이렇게 말하는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난 그 원인을 설명해 준다. 그건 소금 때문이에요. 네, 소금요? 그럼요. 마약이 중독자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소금의 기운이 여러분을 당기는 거죠. 이것은 사실이다. 당장 먹기에는 다소 거칠고 짭짤하며 특히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젊은 대학생들의 입맛에는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먹고 나면 개운하고 시간이 지나면 입안이 침이 돌면서 먹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장독대 음식이다. 입맛보다 몸이 원하는 음식인 것이다. 옛 중국의 야사에 이런 얘기가 있다. 어느 황제가 13명의 첩을 두었는데 밤이면 어느 첩에게로 갈까 궁리하다가 말에 등을 쳐서 말의 발길이 이끄는 대로 가기로 했다. 이때 한 영민한 첩이 이 사실을 알고 집 대문에 소금 가마를 걸어두었더니 말이 밤마다 그 첩의 집으로 황제를 인도했다고 한다. 사람이고 동물을 떠나 생물이 소금기를 요구하고 끌어당기는 것은 생명의 본능이다. 생명의 기원이 바다, 소금에서 시작됐듯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소금을 떠나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입맛에 따라 소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불러 귓속말로 다 좋은데요, 음식이 좀 짜네요 하고 나를 위하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나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 조미료가 안 들어가면 원래 좀 짜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일주일만 드시면 당이 다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져요. 그래요? 그동안 들었던 것하고는 정반대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일일이 붙잡고 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답답하지만 언젠가 이들이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좋네요.